와, 이런 수박이 발라먹은 녀석들. 와, 이게 너무했네.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밤하늘의 펄. 네. 야근 약사에게 상품 리뷰는 누구? 정 박사,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사실은 이너뷰티로 많이 진행을 했어요. 세포 속부터 예뻐지는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를 했다면, 오늘은 세포 겉에서부터 스타일을 좀 가꿀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아이템인지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펄. 진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이제 보석으로 치장을 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진주인 것 같아요. 단아하고 정갈하면서 은은한 아름다움 때문에 뭐 전 세계를 비롯해서 뭐 세대를 넘나들고 이제 시대를 넘나들고 있는 아이템이 바로 진주일 텐데요. 그 진주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착용할 수 있는 추천 아이템에서부터 가격, 브랜드 비교 정리해봐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제가 질문부터 좀 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진주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요. 필리핀에서 이게 발견이 됐잖아요. 진주 하나 가격이요. 1,100억! 억소리가 나죠? 근데요, 재밌는 건 그 진주가 이렇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생긴 진주가 아니에요. 못난이 진주인데 밥상만큼 커요. 예, 이렇게 크더라고요, 사이즈가. 그건 뭐 주얼리라기보다는 원석이죠, 원석. 딱 이렇게 놓고 내 진주다. 그건 뭐 귀에 걸고 머리에 쓰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겁잖아요. 그런 진주가 아니라 오늘은 이제 세팅이 돼서 주얼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보석으로서의 진주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세팅이 된 가공이 된 진주 중에서 가장 비싼 진주는 얼마 정도일까요? 얼마 전에 또 역시 소더비 경매에서 경매가 된 그 아이템인데요. 가격이 무려 411억 이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과연 그 진주가 어떻게 생겼냐?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걸 이제 그 흔히들 못난이 진주라고 부르는데요. 바로크 진주라고도 합니다. 바로크의 그 문화 양식 자체가 좀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양식이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그란 진주가 아니라 좀 이렇게 못난이 진주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스타일을 바로크 진주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이제 바로크 진주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롭 스타일의 최장 길이가 25mm 이상이 되는 원석으로 발견이 됐고 세팅한 상태에서도 사이즈가 꽤 큼직하잖아요. 근데 빛깔 자체도 은은한 뭐 그린빛도 돌면서 회색빛도 돌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귀걸이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목걸이에 드롭처럼 딱 껴서 펜던트 형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 진주의 주인이 누구였냐? 바로 그 프랑스의 패셔니스타인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였어요.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진주를 사랑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여성이었는데요. 이 시대 18세기 이전만 해도 진주가 그 집안에 몇 개가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부의 척도가 다른 거예요. 니네 집에 진주 몇 개? 나 5개? 나 10개야? 그러면은 막 그 정도로 이제 그 바로크 왕조 안에서도 진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마리 앙뚜아네트가 애정했던 그래서 단두대에 사라지기 전에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친척, 자기 그 친족에게 이 진주 주얼리를 전달을 하면서 목숨을 이제 다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애정했던 소장품이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판매가 됐죠. 이렇게 그 진주가 전 세계적으로 비쌌던 이유는요. 19세기쯤일 거예요. 미키모토에서 양식 진주를 만들기 이전에는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요. 깊은 바다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야 했던 거예요. 깊은 바다에서 숨 참아가면서 상어를 피해서 진주 하나를 건져 올려도 그 안에 진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귀했고 지금의 뭐 다이아몬드라던가 뭐 여러 유색 보석이 커팅이 이제 유래해졌잖아요. 화려해지고 그 이전에는 진주가 갑이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쌌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중에서도 이 진주 목걸이의 가격을 뭐 갚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 오랜 세월 동안 뭐 일을 했다. 평생을 뭐 노동을 하면서 갚아야 했었던 게 바로 진주였습니다. 그 정도로 귀한 진주. 이 진주 목걸이가 이제는 굉장히 다양해졌죠.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모조 진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천연 진주가 있고요. 이 천연 진주는 말 그대로 조개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조개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물질이나 미생물이 들어가면 조개가
나 살아야겠다. 요놈들을 내가 죽여버리겠어. 밀어내겠어 하고서는 어떻게 자기의 자가 면역질로 이렇게 자꾸 탄산칼슘이라는 걸로 덮어 에워싸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겹겹이 쌓이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진주인데 바다에서 나는 거를 해수 진주라고 하고요. 민물에서 자라는 것을 담수 진주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바다에 나는 해수 진주가 더 비싸요. 왜냐하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해수 진주 같은 경우는 조개 하나에 보통 1조개 1진주예요. 예, 근데 이 담수 진주에서는 1조개 많은 진주.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은 그 조개에서 막 20개나 나왔어요 하면서 진주를 막 이렇게 막 뽑아내잖아요. 알고 보면 사실은 이게 조개의 결석인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뭐 정말 최상의 포식자가 나타나서 우리 인간을 먹으려고 했더니 몸 안에서 결석이 나왔어. 뭐 이제 왜 담석이 나왔어. 보석이다. 좀 너무 잔인한가?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와 담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담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확을 할 때 여러 개가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모양 자체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일정하지 않아서 그래도 담수 중에서 해수처럼 동그란 애가 나오면요 굉장히 비싸게 치여요. 그래서 담수라고 무조건 저렴하다 이건 아니고요. 색깔이라던가 광택이라던가 균일함 그리고 그 안에 구멍이 뚫려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매끈한 그런 상태를 보고 진주의 가치와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도 일단은 가격이 이제 등급이 많이 나뉘죠. 3mm, 5mm, 6mm까지는 가격이 고만고만하다가 7mm에서부터 8mm 넘어가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확 뛰어요. 급속하게 올라가는 게 바로 진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이 되면 폐사할 우려가 많거든요. 2년 이상에서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해수 진주가 한 7mm, 8mm가 넘어가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mm, 15mm 하면은요 진주 알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현대홈 쇼핑 시절에 제일 비싼 진주를 판 게 얼마인지 아세요? 요런 비드였는데요. 한 15mm, 12mm짜리였거든요. 5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진주 나 팔았다니까. 딱 3점 준비했는데 1시간 동안 한 점 판매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진주는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빛깔, 매끈함의 상태, 광택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사이즈는 큰데 색깔이 흐리멍텅한 애가 있어. 그럼 그건 싸. 근데 사이즈는 그거보다 좀 작은데 알이 알차고요. 빛깔이 정말 오묘한 영롱한 색깔이 나와 그러면은 그거는 알이 좀 작아도 비싼 진주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요런 이제 담수, 해수로 이제 나뉘어진다면 요즘에 나오는 건 이제 핵진주가 있습니다. 핵진주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아는 조개 있잖아요. 먹는 조개 그거를 분말을 만들어요. 그거를 고압으로 꽉 눌러가지고 딱 만든 게 뭐 핵진주라고 합니다. 이제 인공진주죠. 인공진주지만 거의 이제 조개 껍질로 만든 거니까 흡사한 그런 광택이라던가 무게감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이제 그 류관으로 봐서는 천연진주 좋은 것과 핵진주 보통인 거랑 잘 구분이 안 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돋보기 현미경으로 보면 결이 다르죠. 천연진주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바닥결 무늬처럼 이렇게 결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결이 이렇게 쌓여 있다면 이제 인공으로 만든 건 압축이 되다 보니까 매끈하거나 톡톡톡톡 돌기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차이점인데 이건 뭐 전문가 분들께서 감정하는 정도 아니면 일반인들은 사실은 구분은 잘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이제 뭐 핵진주 다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탈 진주 이게 뭐냐 유리로 만든 거. 그 다음에 모조 진주라고 하는 약간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든 것도 있겠죠. 등급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크리스탈 진주를 흔히들 뭐 스와롭스키 진주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나 이렇게 진주 많이 아는 이유가 나 보석 감정사 자격증이 있다고요. 은근히 이제 경력이 많아.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쇼호스 생활 중에서 약간 투머치 상식이 좀 있다. 은근히 좀 자랑 좀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진주 종류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매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천연 진주가 아니어도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건 브랜드 때문에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500억짜리 진주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진주도 있었어요. 또 이제 보석광이라고 불리우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녀도 진주를 너무나도 사랑한 걸로 유명한데요. 그녀가 사랑한 진주 중에서도 라 페레그란테인가? 라 페라?
또 라페레그리나라는 진주가 있습니다. 이 진주는 이제 그 해수 진주 중에서도 이렇게 드롭 상태의 진주인 거예요. 물방울 모양. 물방울 모양인데 이것도 거의 뭐 사이즈가 30mm 정도 됩니다. 뭐 손톱만 해요. 예. 어마어마하게 길죠. 3cm 가까운. 이 진주는 이제 16세기에 스페인에서 발견이 돼가지고요. 스페인 왕조에 바쳐집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까지 다다릅니다. 사실 진주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 좀 스타일이 날 수 있지만 too expensive. 예, 너무 비쌉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조금은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범직한 나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진주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유, 이 진주 너무 나 살짝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얘기한 거 아니야? 정도면 거의 우리가 뭐 좀 약간 욕심 내볼만 하잖아요. 여기는 조금 그나마 이제 좀 나아요. 1,000원도 아닌데 200만 원은 좀 심하지 않아요?